안녕하세요. 저는 홍보맨이란 이름으로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죠, 맞죠? 아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제일 잘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 공무원 중에서 어찌됐든 내가 제일 잘 나간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 충주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스타는 박성웅 씨가 있고요.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있고, 예. 그 밑에 이경영 선배님이 있어요. 그 밑에요? 그 한참 밑에는 조영구 선배님도 있습니다. 아 조영구 씨도 있고.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이렇게 막 얘기하고 했을 때 뭐 악플을 받아보신 적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직접 공무원으로서 어떤 시의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좀 그래서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뭐 그런 좀 안 좋은 그 악성 댓글은 없다는 얘기군요. 몇 개 있는데 예, 어떤 댓글들인가요? 뭐 세금 먹는 뭐 병 같은 공무원 뭐 딴짓하고 있다 일 안 하고 맨날 장난만 치고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그런 댓글들은 이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과감하게 삭제를 하면 되고요.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 유퀴즈에서 연락이 왔을 땐 좀 어떠셨어요? 섭외가 좀 늦은 게 아닌가. 벌써 제 생각엔 한 1년 전에는 나왔어요. 1년 전? 네, 그렇죠. 1년 전에는 네. 스타일이 좀 피곤한 스타일이시네. 지금 사실 우리 윤누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사실 무한도전 팬이었거든요. 구 무한도전. 네. 그러니까 조세호 씨 있기 전에. 네. 그때를 저는 진짜 좋아했는데 아니 그냥 그 무한도전이라고 하면 되지 제가 있고 없고가 약간 말씀하신 스타일이 유병재 씨하고 좀 비슷하시네.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죠? 약간 말투나 네 투나 톤이나 예, 톤이나 생긴 거는 김의성 씨?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시네. 그 정도? 네. 별명 같은 거 있으셨어요? 별명 큰바위 얼굴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뭐 공감하시죠? 그럼요. 네네. 혹은 저랑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애머리 독수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왜 드는 독수리? 그 대가 아니라 이제 큰 대머리 독수리가 상대적으로 좀 몸에 비해 얼굴이 좀. 조세. 또 별명. 안 웃고 묻지 마 자꾸. 저 이제 면봉 얘기 좀 들었습니다. 면봉. 면봉. 저는 뭐 저는 푸파춥스. 추파춥스. 그 얘기도 좀 있어요. 푸파춥스. 네. 아니 그 좀 그 충주시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직접 1인으로 출연도 하고 뭐 제작도 하고 촬영도 하고 기획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충주시 공식 유튜브 충TV를 이제 운영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11만 명 정도. 충주 시민은 몇 명이죠? 21만 명입니다. 와 그러면 뭐 충주 시민의 반 이상이 이게 지금 구독자라는 뜻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근데 저희는 지금 기초자치단체 중에 1등이고요. 이야. 지금 저희 앞에 있는 뭐 광역까지 다 포함해도 저희 앞에 있는 건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몇 명입니까? 서울시 13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서울시 곧 잡겠는데요? 인구 대비로 했을 때는 엄청나죠.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의문의 1패 중인 서울시 유튜브입니다. 많이 배우고 재밌게 보고 갑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예. 진짜인가요? 서울시에서 달았어요. 이야. 아니 그 좀 충주 홍보팀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처음에 했던 거는 제가 와서 페이스북을 맡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림판이랑 파워포인트 정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그냥 해야겠다. 이게 이제 그 뭐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아니 확 들어오네요. 네. 잠깐만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걸 따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그림판으로 땄기 때문에 일단 확대를 해요. 사진을. 네. 그다음에 이제 픽셀 단위로. 그러니까 이게 픽셀 단위로 하면은 거의 뭐 수술 못지않게 이걸 그렇죠. 거의 형 5나노 공정 수준으로. 그걸로 다 박으신 거예요. 그렇죠. 제 마우스 클릭으로 다 박았어요. 와 이걸 클릭으로 다 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재밌잖아요. 웃기긴 하잖아요. 재밌죠, 이게. 재밌죠. 요거 이제 그다음에 충주시 산정면 대단하다. 고구마 축제 호우 축제 고우 고날두 이게 호날두의 그 특유의 자세를 그렇죠. 네네네.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게 예. 이 포스터가 제일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이게요? 근데 선정성 시비에 휘말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좀- 호 자세가 자칫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좀 깔끔하네 그래도 깔끔하죠. 수소차 갈수록- 충주시는 수소차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훨씬 나아졌는데요. 네네네, 훌륭하죠. 아니 그 좀 이게 좀 반응이 좋다 보니까 위에서 좀 그 칭찬을 좀 많이 받으셨겠어요? 사실은 저희 포스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홍보물이라는 거는 개인의 취향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결제를 맡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 올라갈 때는 글자가 너무 크다. 줄여라. 근데 올라갔더니 글자가 너무 작다. 키워라. 튀어나요. 그러니까 최종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홍보가 제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좀 무결제 시스템으로 몰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뚝배기가 깨집니다. 전문 용어는 아니에요. 뚝배기가 깨지고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톡으로 항상 보고를 먼저 하고 업로드를 해라 이렇게 바뀌어요. 화가 많이 나셨나요? 네, 굉장히 많이 나시죠. 머리 끝까지 났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톡으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PC 를 켜놓고 저희 페이스북을 켜놔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하자마자 업로드를 해요. 읽기 전에. 일이 없어지기 전에 바로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면 못 보셨어요? 그때 올렸었는데 보고 드렸었는데 지금 위에 우리 그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겠는지 말. 예? 쳐죽일 놈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길이 명확했어요. 이쪽으로 가면 무조건 조회수도 잘 나오고 성공을 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조회수가 안 돼. 안 나와요, 전혀. 저는 일단 홍보물이 중요한 게 뭐 예쁘고 깔끔한 것도 중요하고 정보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일단 주목을 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좀 봐야. 그렇죠. 아니 그 좀 이게 좀 반응이 좋다 보니까 관광객분들도 좀 한 번이라도 더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고구마 포스터 이후에 고구마 축제 방문객이 2배 늘었어요. 이건 팩트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과연 진짜 그럴까요? 뭔 소리예요? 과연 진짜 제 포스터만으로 2배가 늘었을까요? 뭐죠 그러면?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서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고구마 축제가 더 풍성하게 기획이 됐을 그러니까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이 좀 홍보와 이 결과를 이게 확실한 연결을 뭔가 시킬 연결시키기가 수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뻥튀기 하려면 막 자랑하고 다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떤 특정 사업을 홍보하다기보다는 충주시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충주시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서 뭐 축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 건데 한 단계 더 전을 하고 있는 아, 거니까. 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이게 진짜 뭐 충주시 진짜 공무원 같으세요. 뭐 말끝마다 지금 또 충주시를 위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이제 유튜브를 해야겠다. 유튜브 새로 해야 되겠으니 인원을 좀 지원해달라. 근데 이제 시장님께서 준비해. 제가요? 유튜브를 내가 어떻게 해. 지금 하는 일도 바쁜데. 두 가지를. 이거 직장인 뭐 그거 있는데 일 잘하면 일을 더 하게 된다. 사실 시장님 무리한 걸 좀 시키시는 거였거든요. 물론 저를 좋게 보고 시키신 그런 거지만 거죠. 그때 다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제는 없다. 어. 소재도 터치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내용도 안 된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시청 내에서 큰 딜이 좀 오고 갔군요. 그렇죠. 예. 어떤 컨텐츠를 좀 올렸나요?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뭐 그러니까 먹방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먹방을 우리 시청에서 찍었을 때 어디가 제일 재밌을까 했을 때 하수처리장 먹방이 생각이 나서 하수처리장에서 먹었어요. 뭘 드셨어요 거기서? 하이라이스를 먹었습니다. 색깔이 비슷하게. 맛있겠네요. 제가 꿈꾸던 먹방이에요. 하이라이스입니다. 색깔이 비슷하죠? 그 반응들이 좀 어떻습니까? 하수처리장에서 하이라이스를. 처음에는 되게 우려가 많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하숙 과장님이 나중에 엄청 좋아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있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이런 환경에서 있다. 우리 애로점은 이거다. 아 이게 그런 뜻이 있구나. 단순히 그냥 먹방을 왜 하수처리장에서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럼 이런 것도 하나만 더 어떤 거 있습니까? 좀 이런 이렇게 깊이가 내용은 있는. 저희가 관장님 춤을 췄거든요. 코로나 예방 패러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씻고 그냥 음식을 손으로 먹으면 관장이 나와서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위험하다. 그게
380만 회 정도 조회수가. 380만이요? 네네. 요즘에 그 너튜브에서 네. UDT 훈련 받는 예. 거 모집을 해요. 거기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근데 거기 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체력이 좋으신가 하고 봤더니 엉망인 거예요, 체력이. 아 근데 왜 거기다 왜 지원을 하신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저희 보건소를 좀 홍보하고 싶었어요. 저희 아, 건강증진센터를 좀 홍보하고 싶어서.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 순시 보건소고요. 건강증진센터에서 직접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이 건강증진센터입니다. 이가영, 가영이 아세요? 가영이? 안녕하세요. 먼저 작성해 주시고 저희가 검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예요?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재밌게 만드는 게 포인트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 어떤 시정 홍보라든지 어떤 정책 홍보라든지 이런 걸 가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시사 개그처럼. 그러니까 충주는 사실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는 도시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미지가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무색무취죠, 어떻게 보면. 아, 충주는 재밌는 곳이다. 충주는 이슈가 많이 됐던 곳이야. 되게 깨인 곳이야. 오히려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더 사명감도 생기고 아,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충주시를 많이 알리고 있는데 이게 포상 같은 거 좀 받으셨어요? 포상 같은 건 없고요.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조회수 나온 거에 대한 수익금은 충주시에서 가져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유튜브 수익금은?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은 이제 수익 신청을 해야지 수익이 나오는. 맞아, 신청 안 하셨구나. 네, 저희는 아직 수익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수익은 없습니다. 아니 그 좀 제작비는 좀 지원을 받습니까 그래도? 제작비는 저희가 이제 연간 61만 원 사용하고 있어요. 에? 지금 한 달 61만 원이어도 좀 그런데 연간 61만 원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61만 원은 저희 프리미어 프로, 그러니까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제작비가 따로 없구나. 따로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뭐 시장님께서도 해봐라 했으면 제작비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지자체를 다 참고를 했는데 모 광역시가 있습니다. 제 질문 네. 하나 드릴게요. 예산을 엄청 들여요. 몇억 원씩 들여요. 그리고 스텝도 많죠. 거기서 막 영상을 찍어내는데 조회수가 제일 낮은 게 몇 회까지 있을까요? 한 5, 600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초두목 한 1000회? 1000회. 1000회 500. 제가 봤던 조회수는 2회였습니다. 2회. 2회였습니다. 2회. 몇 억을 썼는데? 진짜 2회였어요. 근데 이게 비단 그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부스 같은 걸 차리자고 했었는데요.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네. 잘 안 됐을 경우에 우리 또 이게 참. 또 우리 많은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또 네네. 이게 또 되는 거니까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건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요. 대단하시네요. 제가 촬영을 나가면 이제 어쨌든 돈이 들거든요. 돈 그러니까 들죠. 돈이 드는데 이게 뭐가 드는 거냐면 이제 뭐 출연진들 이제 촬영을 했으면 밥이라도 사주고 커피라도 사주고 뭐 이런 비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저희. 그래서 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아니 그럼 이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굉장히 좀 뭐 마이너스겠는데요. 근데 일단 제가 이 일에서 받는 보람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열심히 한 결과가 어떤 성과를 내는지 그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고 나서는 책임감이랑 사명감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가족들도 좀 챙겨보나요? 네, 가족들도 저희 거 네, 많이 챙겨보시고요. 어. 근데 가족들은 일반 시청자분들이랑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요? 시청자분들은 이제 좀 가볍고 재밌게 받아들이시는데 이제 저희 진짜 가족들은 저의 본 모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 모습을 아는데 얘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망가지는구나. 본 모습과는 좀 다르신가요? 네, 본 모습은 좀 조용한 편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깡춤을 추는 영상을 보고 그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네, 많이 슬퍼하셨어요. 아, 이렇게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도 아버님 자신에게는 소중한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도 시청 들어갔다고 또 뭐 다들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 공무원 아닙니까? 지세대 저희가 만났을 때 사촌 언니가 이 저 공무원인데 사촌 언니가 공무원이 됐는데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서 아니 공무원이 실제로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 그 사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발령받았던 게 산청면사무소라는 곳이었거든요. 처음에 맡았던 건 농산 업무를 맡았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농민들 보조 사업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민원에도 시달리고 뭐에도 당하고 지팡이 지팡이로 맞았어요. 보조 사업 내놔. 신청서 작성하셨는데 신청서 못 써. 네가 써. 땅 번지는 알아오셨어요? 몇 평이에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알아야지. 이겁니다. 그 맛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힘들었어요. 이제 그건 그런 민원도 많고요.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인식이 공무원들은 이제 논다, 칼퇴한다 이런 인식이 박혀 있어서 그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마디로. 좀 공무원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정말 비상근무가 거의 6달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의료진분들이 제일 고생을 하시고 그럼요. 저희 예. 보건소도 고생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일반 공무원들도 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그런 뒤에서 묵묵히 일해주시는 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금방 사태가 진정돼서 뭐 좋은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혹시 좀 그 어떻습니까? 내 궁극적인 어떤 좀 그 뭐 목표라고 할까요? 구독자 10만 명이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이뤘네요. 얼마 전에 이뤘어요. 아, 실버 버튼 네, 받으셨겠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시를 넘어서 전체 광역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1위가 되는 게 목표고요. 야, 이 서울시가 뭐 13만 정도 된다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막상 그 좀 누르게 되면 신기한 게 우리 또 이렇게 나오신 대법관님도 구독자 수가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이게 뭐 또 나오셨는데 구독자가 또 늘 수 있는데 우리가 안 올라요. 유퀴즈 언더 신기해요. 아니 유퀴즈 언더 튜브가 안 나와요. 우리는 왜 안 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그 24시간 하늘을 우러러보는 공무원 기상청의 꽃 예보국 총괄 예보관실에서 근무하는 박정민 예보관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런 인사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노고가 참 많으시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좀 뭐 날씨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아니 그 저 기상청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20년 차 정도 됐습니다. 야, 이게 사실 그 뭐 공무원이고 아니고를 뭐 이런 걸 떠나서 한 직장에 20년 근무하는 게 진짜 진짜 이게 대단한 대단하십니다. 건데요. 저한테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아, 그래요? 네, 감사하고 그동안에 공군에서도 한 7, 8년 정도 근무했으니까 예보관 경력만 지금 한 거의 30년. 예보관 경력만 30년. 와, 아니 그러니까 20년간 근무하셨으면 지금 몇 급이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지금은 9급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6급. 와. 9급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서 예보관이 될 수 있는. 이게 이제 기상청 예보관이 되려면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일반직 공무원들이 시험 보는 과목의 3과목에 기상 전문 과목이 2과목 정도 추가가 됩니다. 기상 관련 자격증이라고 하면 되게 2가지를 대표적으로 그래요? 말씀드릴 뭡니까? 수가 있는데 기상 기사가 있고요. 네. 기상 예보 기술사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제 구체적으로 예보관이 이제 날씨를 말 그대로 예보를 하시는 거죠? 네. 흔히들 말씀하시는 일기예보 하면 그냥 내일의 날씨, 그 모레의 뭐, 날씨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 조금 복잡하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육상 경기, 네. 마라톤 선수가 있고 100m 달리기 선수가 있고 네네네. 중거리 달리기 선수가 있잖아요. 예보관도 그렇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아, 네 가지 예보관도 다 파트가 다르게 계세요. 예. 아. 달리기 선수들도 훈련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100m 선수들 근육들 설명이 너무 맞아, 좋다. 맞아요. 네. 마라톤 선수들은 아주 그냥 네, 말라 있죠. 예보관님은 단기신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약간 지금 약간 단거리 선수 같은 느낌이. 예. 뭔가 좀 단거리 선수이기도 하지만 저는 50m밖에 뛰지 않는 초단기 선수입니다. 초단기 예보관입니다. 초단기면 얼마입니까? 초단기는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6시간까지 벌어지는. 지금 이 시간부터 6시간? 네. 6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는 기상 현상을 예보를 하는데 이걸 10분 간격으로 10분마다 발표를 해요. 야, 어떻게 10분마다가 이게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레이더와 위성 자료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위성과 레이더를 보면서
모델에 의존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보관의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 기상이 벌어질 때는 시시각각 기상 정보와 속보를 이용해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같은 기상 특보를 발령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사실 이런 얘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기상청에 계신 분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번 장마도 뭐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장마가 그렇게 길지 않다. 근데 뭐 최장 그 장마 기록이 세워졌잖아요. 전체적인 경향은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전망인데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을 예고했던 기상청. 그러나 폭염 대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야 목소리가 속에서 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예. 예, 말씀드렸듯이 요 시기마다 다 훈련 방법도 다르고 예보 방법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낸 예보예요. 실제로 저서 저희가 책임을 군인은 아니고 이어서 저희가 책임을 군인은 아니고 다른 파에서 일단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난 살고. 예. 아 그건 아닙니까? 책임져야죠. 예. 어떨 것이다라는 걸 확률적으로 예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정적으로 내일 날씨 맑습니다 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보거든요. 아무리 뭐 이게 좀 뭐 기술이 발달을 하고 이 기계가 좋아져도 자연 현상을 100% 이게 사실 그 예보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아, 솔직히 일기예보 정확도가 몇 % 정도 된다라고 알고 계세요? 저는 체감적으로 한 60% 정도 되는 거. 네. 대부분의 그 일반 국민들께서 그래요? 생각하시는 이 체감 정확도는 60% 정도보다는 조금 높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 기상청에서 지금 현재 일기예보 정확도는 놀라지 마십시오. 몇 프로입니까? 90%가 좀 넘습니다. 그래요? 어이, 자, 어이, 여기 무슨 그래 사실 왜냐면 술렁술렁 되는데요? 왜냐면 사실 저는 60%라고 한 게 집에서 나갈 때면 오늘은 꼭 우산을 챙겨 근데 나가세요 가면 하면서 비가 안 와요. 우산 들고 나가서 네. 그냥 저희 한 번도 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6시간 예보는 10분마다 발표된다고. 기상 현상의 실황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구나. 6시간까지 벌써 예보는 설득당해? 10분마다. 아니 뭐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좀 기상청 그 당시 좀 그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 정말 침통했죠. 다시 또 열심히 하자. 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일단.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여기 이제 뉴퀴즈에 나간다니까 기상청 쪽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사인 받아오라고. 예, 사인 잠깐. 아니 근데 좀- 사인보다도 예. 예보관님이 가서 좀 근데- 기상청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이런 힘든 점을 우리 또 많은 분들께 잘 얘기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그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예. 부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상청 그 체육대회나 이런 거는 저희 뭐 실제로도 예전에는 체육대회 할 때 비가 와가지고 야 기상청 체육대회 현수막 가려라 막 이렇게 한 적도 꽤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바깥에서 보이니까. 그러니까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가 와가지고 야 저기 기상청을 가려 가려! 저 사진 못 찍게! 저거 사진 못 찍게 저거 실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다. 그리고 또 기상청에서 비가 오는 날 체육대회를 해야 일반 국민들께서 좋은 날 체육 행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좋은 날 하시라고 기상청에서는 그게 나쁜 날. 뭐 굉장히 설득이 되지는 사실 않습니다만 저는 사실 다 뭐, 예. 설득이 되게 쉽게 되는 스타일인데 예. 이번 거는 설득이 안 예, 됐어요. 이거 설득이 제가. 안 되네. 예. 아니 좀 기상청 우산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대요. 이게 보니까 아이고. 날씨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솔직하네요. 진짜 알아요. 네, 네. 이제 진짜 이게 좀 그냥 이렇게 돌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정말 이 말이 공감이 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음도 너무 힘들다라는 거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좀 기억에 남는 좀 그 많은 분들의 좀 이 쓴소리들이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조금 싫어하는 말이고 조금 잘못된 단어이기도 한데 일부 언론에서도 나오는 오보청, 구라청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오보청, 구라청,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를 잘 맞추면 기사가 안 됩니다. 10번 중에 9번 잘 맞추고 1번 틀리면 국민 여러분들이 접하는 기사는 기상청이 틀렸다라는 걸 날짜로 따지면 한 달에 3번에 틀렸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 쟤네들 맨날 틀려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민 여러분들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다. 친근하게 자세하게 날씨 예보를 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항의 전화 진짜 많이 받.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바다에서 조업하시는 분들 막 정말로 한 2시간, 3시간씩 욕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요? 예, 정말 기상청으로 막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의 쓴소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상 역사, 기상의 과학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예, 맞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의 적극적인 네. 예 욕들이 예 좀 발전하는데. 기상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네, 예, 실제로 하는 얘기시군요. 실제로 기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점진적으로 기상이 발전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늦게 출발을 했지만 정말로 급격한 폭으로 그려서 올라가서 지금 현재는 기상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나란히 할 수 던질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예보관님께서는? 일단 야간 근무를 들어가면 13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어우. 주간 근무는 11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오늘도 지금 방송 마치고 나서 오늘 야간 근무 또 해요? 13시간짜리 근무를 들어가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 저녁 7시부터 내일 아침 8시까지. 그 밤을 새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퇴근하셔서 뭐 하십니까? 자야 하는데 일단 퇴근해서 차례를 지내고 잠깐 잤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또 주간 근무로 바뀝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 내내 근무를 하는 그런 스케줄이. 아유. 아유, 웃음이 활짝 웃지는 못하시네요. 네, 더 크게 웃어야 되는데 연휴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근무 수당이 또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역시 수당이 또 예. 약간 우리를 야간 근무 수당하고 휴일 근무 수당이 따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아. 힘을 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또 힘. 그렇죠. 바로 수당. 굉장히 또 이 수당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저쪽에 아내분이 와 계신데 네네네. 예, 저분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우리 제가 흥미할 가족분들이 수 가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그 수당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모두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예, 좋으시죠? 네. 우리 아버님이 또 이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예보관이시니까 어떤 뭐 학교 갈 때나 이럴 때 그 좀 예보에 도움을 좀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아버지가 안 알려주셔서 예. 비 오는 날 우산을 못 챙겨간 적이 왜 안 아니 예보관님, 따님이 학교 가는데 그거 좀 얘기를 좀 해주시지. 집에 들어가면 또 일기예보 얘기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예보를 잘 안 하시는구나. 네. 오늘 진짜 저희가 요거 그렇구나. 뭐 작은 특종입니다. 우리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가족분들도 비를 맞습니다. 네. 굉장히 뭐 작지만 네네. 우리 유퀴즈에서 발견해낸 특종이에요. 그러네요.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예보했는데 틀려서 좀 당황한 경우도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예보해놓고 제가 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를 안 맞습니다. 왜요? 제 가방에는 1년 365일 우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기예보는 따님은 맞는데 나는 안 맞아요. 찬비양은 맞는데 나는 안 맞아요. 네. 2년 정도 일기예보를 언론 소통하는 인터뷰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그래요? 방송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 뒤로는 혹시 제가 비 맞고 다니면 얼굴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그때부터 이제 가방에 우산을 넣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직업의 어떤 특성상 사실은 약간 이제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비 오는 날 비를 맞고 가면은 이게 좀 대외적으로 약간 뭔지 왠지 모르게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좀 이해가 가네.
예보관이라는 직업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상청 예보관은 일도 하지만 공부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근무를 하는 와중에서도 책을 보고 논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기상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싫어하는 예보관들은 정말로 이렇게 길게 예보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좀 나름의 끈기와 좀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되는 직업이군요. 아니 근데 저 이거 있잖아요. 너무 그냥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아이고 오늘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인가 보다. 그건 누가 이렇게 만든 이야기예요?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 근거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뭐 그런 얘기들이 누가 만들었다 그런 건 잘 모르는 상황.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잘 모른다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친절하게 시작은 그 이야기는 김원석 씨가 예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고 누구지 했는데 근데 올 겨울 날씨는 어떨 것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예보를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6시간 동안 열심히 예보를 아, 네. 오케이. 아, 내 업무와 좀 다른 이야기다라는 얘기시군요. 맞습니다. 오후 4시에 어떻게 될지만 좀 얘기해 주고 하시면 안 됩니까? 오늘은 소나기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있어요. 아, 그래요? 야, 소나기가 오는데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예보관님의 인생을 좀 이렇게 예보하듯이 좀 얘기를 하신다면 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를 말씀을 드리면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우박도 내리고 하는 다이나믹한 날씨였거든요. 새벽부터 오전, 오후 정도에 와 있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정도까지 제 인생은 날씨가 개고 무지개가 뜨고 맑고 아름다운 날씨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멀리 오셨다고 좀 얘기 드렸는데 대한민국 최서단 서해 독도 경렬 비열도 등대지기 이재길 등대원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등대원? 등대원. 아 근데 또 이게 성함이 이재길 등대원. 재길 씨. 네. 아니 이것도 좀 네. 길을 걷다가 누가 이런 제기라면 나 부르나? 뭐 이런 적도 있습니까? 는 없어요? 예.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런 적은 네, 없군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등대지기시라는 거죠, 한번. 네, 지금 경렬비열도 항로표지관리소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항로표지관리소요? 네, 다들 등대지기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제 88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항로표지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어요. 항로표지관리원. 네. 구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대표적으로 방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등대에서 그 등대 관리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그 바다에 보시면 등급표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무인 표지들도 같이 점검도 하고 관리까지 하고 그런 일. 항로표지관리원은 어디 소속 몇 급 공무원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 해양수산부 소속이고요. 네, 보통 9급으로 입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우리 재길 씨는? 저는 이제 지금 8급 공무원입니다. 과정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근무를 하려면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 여기가 이제 기술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자격증은 좀 필수로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네. 전자나 전기, 뭐 항로표지, 뭐 무선설비 통신. 뭐 이런 쪽 자격증을 준비를 하셔야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다 있으셔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 사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아까 예보관님이 나오셔가지고 수당 얘기를 좀 하셨어요. 섬에 근무하면 그 뭐 섬에서 나오는 수당이 또 좀 저희 섬에서 많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도서벽지 그 가산금이라고 해서 6만 원. 달에요? 달에 6만 원. 예. 경렬비열도에서도 조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것입니까? 경렬비열도는 이제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화산섬. 경렬비열도가? 네네. 우리나라에 이제 뭐 최서단에 있는 최서단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영의 기점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신진도라고 이제 태안에서 그 섬까지의 거리가 총 거의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배로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위치에. 아니 그럼 오늘 거기 근무지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거의 한 뭐 반나절 이상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야, 서울에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저는 서울에 거의 올 일이 없어서 거의 처음 오는 거거든요. 서울을 안 와 보셨어요? 거의 뭐 올 일이 없었어가지고요. 그럼 오늘 왔다가 좀 이따 바로 가시는 거예요? 네.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없어요 여기는 주변. 경렬 비월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 또 무인도서 이제 뭐 특정 도서로 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인도예요? 네. 아. 그 일반인들은 보통 출입이 안 되거든요. 아 거기는. 네. 혼자 계세요? 보통 주간에 1명, 야간 1명, 2명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2명 뭐 1계조로 해서 2팀으로 나눠서 보름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름씩. 네. 그럼 나왔을 때는 쉬는 거예요? 아니면 나왔을 때는 또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아 그때는 이제 쉽니다. 그러시겠지. 왜냐면 12시간씩 계속 일을 하시면. 그 10월 근무할 때는 휴일도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사실 휴일이 있다고 해도 네. 갈 데도 없고요. 그러네. 사실 이게 휴일이라고 해서 뭐 어디 뭐 어디 시내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허기야 뭐. 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뭐 해요? 거기서 뭐 합니까? 너무 외로울 네. 것 같은데. 보통 뭐 이제 저희도 인터넷이랑 이거 다 되거든요. 네. 뭐 넷플릭스도 되고. 아 넷플릭스도 돼요? 다 되고. 우리 방송 다 되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요즘 많이 달라졌거든요. 아. 네, 그래서 다 돼요. 배달 음식은 못 시키겠네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다 해 드셔야 되니까. 네. 네, 그 냉동식품 위주로 많이 먹죠. 그럼 뭘로 이렇게 많이 끼니를 좀 때우십니까? 보통 뭐 이제 만두. 네. 만두 좋아하고. 올드보이도 아니고 만두. 자기야 말 조심해. 내가 지금 내가 경렬 비월도에서 지금. 예. 식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직접 본인이 15일치를 챙겨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각자 식사를 하다 보니까 개인이 이제 먹고 싶은 거나 뭐 해먹을 거 개인이 다 각자. 보급선이 또 오잖아요, 그죠? 아니요, 안 와요. 안 와요? 가지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15일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15일 맞추긴 하는데 처음에 그냥 넉넉하게 가져가거나 부족하면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분한테 좀 부탁에 쌀 좀 얻고. 예. 섬에 들어갈 때 꼭 이것만은 챙겨야 된다. 그런 거 있습니까? 김치. 김치. 제가 이걸 김치를 들고 왔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두고 못 먹었어요, 김치를 그냥. 15일 동안? 네. 그때 뭐 라면 먹는데도 김치도 없고. 진짜. 상상만 해도 진짜. 본인이 꼭 챙겨가는 게 하나가 있으시다고. 저요. 제가 지금 좀 보시면 모르겠는데 약간 머리가 약간 좀 곱슬 있어요. 그래요? 네. 좀 그런 게 좀 컴플렉스예요. 제가 그 곱슬 머리가. 괜찮으신데? 아니 지금 제가 펴서. 그래. 그래서 롤빗을 피려고 제가. 네. 아니, 사실 롤빗을 가져가야 이렇게 해서 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뭐 롤빗도 뭐 보여줄 사람이 있어야 지금 피는 거 그냥 좀 경렬이면 진짜 자기 심하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 들어올 때나, 뭐 이제 기상청이나 뭐 한 번씩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롤빗으로 좀. 한 번씩 또 해줘야죠. 무인도 생활에 어려운 점이 뭐 굉장히 좀 많이 있을 텐데. 한 번은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통신 두절이 된 상태였어요. 이제 뭐 인터넷이랑 휴대폰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TV도 안 나오고 감옥 같은 고립이 그런 된 거였어요. 진짜. 네, 그렇죠. 세상과 약간 단절된 느낌. 이제 그게 한 3일 정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와, 이건 진짜 무서웠겠다. 진짜 자연인이 된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아니 좀 무인도 일하면서 좀 가장 겪었던 이렇게 좀 큰 비상사태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비상사태가 이제 그 당시에 한번 비바람 치고 막 천둥 막 칠 때가 있었어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밖에 이제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등대 위로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번개가? 네, 낙뢰를 맞은 거죠. 이제. 등대고 뭐고 이제 전원들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선박대를 항상 여기를 봐야 되니까 등대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때. 긴급으로 일단 등면기 불은 켜야 되니까 긴급 조치만 제가 따로 해서 일단 등대만 돌려놓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항해하는 많은 그 선박들에게는 이게 큰 사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밤에 근무하시다 보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거 갑자기 막 파도 막 치고 그래 봐봐. 막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파도를 한번 이제 정말 심하게 칠 때는 진짜 아래에서 이제 파도가 치는데 저희 등대까지 그 파도가 부서지면서 올라와요. 그게 바람 소리가 특히나 엄청 그 쓱 하는 막 이런 무서워, 소리처럼. 무서워. 네, 막 창문 부딪히고 그런 것처럼. 뭐 이런 소리. 그런 소리 들으면 좀 소름 돋을 때도 있고.
제가 한번 수차를 한번 다닐 때 네. 주변이 되게 조용해요, 야간에는. 그리고 선박들밖에 없고 뭐 그러다 어둡고 뭐 등대 불빛밖에 없는데 영화 같겠다. 네, 뭐 한 번은 진짜 갑자기 옆에서 그 풀 스쳐가는 소리가 한번 들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여기 무슨 소린가 해서 가봤는데 아 진짜 쥐가 이만한 쥐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만해요, 쥐가. 이만한 쥐가 거기 딱 있더라고요. 천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저희가 그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네. 네, 경렬이라고. 경렬이에요? 네, 저희 진돗개 한 마리를 또 네. 같이 키우거든요. 이제 그 친구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아, 그 쥐를 그래서 경렬이가 잡았어요? 잡아줍니다. 직접 찾으러도 다니고요. 아, 경렬이가? 네. 왜냐면 경렬이도 무료하지. 경렬이도 그런 거라도 하면서 네. 내 에너지를 좀 쏟아야 돼요. 근데 경렬이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운 거 아니에요? 뭐 비열이라도 한 명 또 해줘야. 기존에 아니 원래 우리는 경렬이고 비열도 있나요? 원래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열이가 처음 처음에 있었어요. 아 있었어. 네, 처음에 있었어요. 아 있어. 비열이 형이 있었구나. 네, 그때 이제 이 둘이가 좀 많이 싸웠어요. 경렬이가 이겼는데 아, 이겼어요? 그때 뭐 결국 말도 안 듣고 막 그 변도 막 아무데나 막 그래가지고 밖으로 돌려보냈어요. 아, 비열이는 쫓겨났구나. 네, 좀 아, 쫓겨났죠. 섬생활에 적응한 네. 경렬이만 남고. 네, 네. 아. 조용한 무인도에서 일하다가 좀 시끄러운 네. 도시로 나오면 어떠세요? 이게 참 배를 타고 이제 2시간 동안 타고 나오면 딱 땅을 밟게 되잖아요. 그래요? 배에서 딱 내려서 발걸음 가볍죠. 아무래도. 아. 네. 아 이제 막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왔으니까. 네.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육지로 나오시면 하는 게 뭡니까? 보통 이제 편의점을 들려요. 아. 편의점을 들려요. 왜냐면 가장 가깝고 나왔을 때 바로 갈 수 있는 가서 뭐 삽니까? 뭐 커피 마셔요 또 거기서. 아. 네. 믹스 커피 먹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네. 그래도 아메리카노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섬으로 들어갈 날이 가까우면 마음이 좀 이렇게 무겁게 좀 가라앉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밖에 있다가 계속 밖에 있다가 또 적응이 돼요. 또 밖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근데 남들은 볼 수 없는 무인도에 있으면서 나만 느낄 수 있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그냥 전부 다 바다잖아요. 그 등대 위에 딱 올라갔을 때 석영열 비올도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쫙 있어요. 늘어져 있고 자세히 보면 진짜 저 먼 데까지 보여요. 아무나 보지 못하는 그런 풍경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야, 근데 그걸 누구 주변에다 얘기할 사람이 없죠. 오롯이 혼자 만끽하는 거네. 아, 이거를 누구와 같이 나눠야 되는 머리 롤스로 사실은 빗고. 얘기를 해도 공감을 못 해요, 사실.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데 한번 가보면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그냥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자연인이 돼서 진짜 알몸으로 막 이렇게 뛰어다녀 보고 싶은데 혹시 아무 그런 적 없습니까? 그렇게 해본 적?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 아니고. 진짜 한 번에 거기 근무하시는 형님이 계신데 아니 혼자서 아무것도 안 입고 그걸 어떻게 맞네. 뛰어다녀요? 아, 형님 잘못하면 경렬이가 물어. 물어요? 큰일 나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해봤던. 예. 아니 그 노래 부르는 거요, 그냥 혼자. 제가 좀 그냥 혼자서 어떤 노래를? 발라드나 뭐 그런. 아니, 어떤 노래를 노래들을 부르시는데요? 발라드 좋아하시는구나. 가을이라 그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을. 그래, 조금만 좋다. 한번 부탁을 드려요. 네? 가을이라 그래. 제 가사가 여기 있어요. 있어요. 우리 뭐 움직임, 우리 다 돼 있어요. 난 말야 익숙했던 향기에 나도 모르게 욱신거리는 건 여전히 아름답겠지. 미치도록 사랑했던 나의 그대여, 가끔은 나도 널 떠올려 아픈 시간을 오, 잘하시네. 버텨냈을까. 여전히 난 널 그리나 봐. 이렇게 늘 무너지는 하루를 보낸다. 아, 잘하시네. 야. 잘하시네.
전국 노래자랑 경렬 비롯돼서 우승이에요. 예. 두 분 지원. 네. 진짜. 진짜. 아, 이거 말을 좀 심하게 하네, 그거 좀. 야, 근데 진짜 잘하신다. 아닙니다. 이게 혹시 연애로다 하면 이거는 완전 와, 거기는 진짜. 아, 이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왜요? 뭐 결혼도 안 했고요. 네. 또 안타깝게 여자친구도 없고 예, 오랜 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거리도 좀 멀다 보니까 네. 자주 만날 시간이 없어요. 아, 어떻게 보면. 그러네. 근데 연상 연하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 상관없습니다. 요즘에는 예. 진짜 제가 뭐 그때 뭐 연상 뭐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연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그럼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신민아 씨가 얘기하신 뭐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거 엄청 화제가 돼가지고 진짜 난리 났어요. 한 번도 결혼 안 하신 분이 엄마 친구분 중에 있거든요. 50년. 아, 잘 됐네. 우리 엄마랑 동갑이네. 어머님은 오케이라고. 아, 괜찮으시다고. 나는 또 이제 동갑 친구가 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소개팅과 자만추 중에 어떤 걸 좀 선호하시는 스타일? 저는 자만추를 원하는데 이거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경렬 비올 때서 지금 자만추는 아, 그거는 그걸 추구를 하는 그거는 너무 어려워. 인어공주 만나지 않는 아니 이상은 진짜 챌린저가 인어공주. 그건 너무 어려워. 그거는 거의 미션이야 미션. 미션, 야. 예. 요즘 그 이제 밸런스 게임이 상당히 좀 유행이에요. 밸런스 아, 게임 네. 아시죠? 예. 예. 무인도 등대지기로 살기, 그냥 살기가 있어요. 그냥 살기요. 예. 둘 중에 선택한다면 등대지기를 하겠습니다. 그걸 하시겠습니까? 근데 보통 그 좀 그냥 살겠다는 반응이 더 많대요, 이게. 아니면 요걸 좀 구체화 시켜 드릴게요. 무인도 등대지기 박보검으로 살기와 조세호로 살기. 좋다. 무인도 등대지기로 밖에 못 나오고 박보검으로 밖에 못 살기? 나오고 박보검인데 섬에서 못 나오고. 못 나와요. 근데 조세호한테 근데 막 돌아다녀. 조세호는 막 돌아다녀. 아, 이거 어렵다. 조세호 저는 조세호 형님 아, 그래도 돌아다니는 게 나아요? 예. 저는 100% 박보검으로 거기 산다고 하면 소문나서 100% 누군가가 잡아옵니다. 진짜. 나도 그래서 박보검으로 살래. 나도 박보검으로 해야지. 무조건 캐스팅 와. 조세호로 살다가는 그리고 내가 여기 속으로 있겠다고 해도 쫓겨나, 방송에서 잘못하면. 계속 와. 진짜 계속. 가만히 냅두겠어요, 그거를. 아, 저는 여기서 못 나간 다음 여기서 촬영하겠다고. 이미 제가 봤을 때 예. 그 안에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럼. 막 어떻게든 만들어집니다, 사회가. 한번 일단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모라 삼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찬석이라고 합니다. 신문사 국장님 출신의 9급 공무원이세요? 예. 신문사 국장님 출신의? 예, 제가 이제 그 전에 언론계에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수석 논설위원으로 예, 퇴직을 했었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공무원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흉처가 됐죠. 그러니까 언제? 2017년 12월에 부산 지역의 제4차 그 9급 임용시험에 응시를 해가지고. 와, 근데 가족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땠습니까, 가족분들은? 잘 몰랐지, 사실은. 그냥 나가신 거예요? 그냥 얘기 안 하시고? 예, 그리고 뭐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맞벌이니까 또 일찍 나가니까 뭐 보통 집사람 출근하고 제가 이제 도서관을 갔었고, 다만 이제 아들은 같이 이제 9급 시험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보다 아드님이 같이 9급 시험을 보셨어요? 예, 저보다 먼저 공부를 하고 있었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맨날 저 서경석 선배님이 뭐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서 뭐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냥 그런 교재 없이도. 공부는 일단 뭐 집하고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가셔가지고?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보통 한 8시 정도, 오전 8시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한 저녁 9시, 10시 정도까지. 어우. 아니 근데 이게 좀 그런 시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험을 보고 신입사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저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업무 어떤 뭐 이거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그렇고 업무 외적으로도 조금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뭐 크게 뭐 달가워하지는 않는다는 뭐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달가워하든 안 하든 그걸 신경 쓸 그게 없습니다. 내년이면 정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신경 써가지고 하면서 지금 뭐 그것까지 내가 신경 쓰고 뭐 그러시네요. 아 근데 좀 아쉽네요. 이게 내년이면 벌써 정년이면. 정년 퇴임하실 땐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사실은
지금도 제가 그 신문사에서 나왔다는 게 아직까지도 좀 잘 안 느낍니다. 지금도 제가 그 사설을 쓰고 칼럼을 쓰던 그 책상에 내일이라도 가서 칼럼을 쓰고 사설을 쓰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니 근데 왜 또 갑자기 이렇게 또 공무원 시험 9급으로 저는 이제 좀 다른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또 이제 사회복지를 택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 자신만을 위해 좀 살아왔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 사실 제가 공무원 시험을 처음부터 그 목표로 했던 건 아닙니다. 예, 근데요. 저는 사회복지사를 사실 지망을 했습니다. 원래 사회복지사를 예.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를 하려고 희망을 했고 한 60여 군데의 복지 시설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넣으셨군요. 근데 예, 근데요. 한 군데도 안 됐습니다. 정말 한 군데도 안 됐어요? 예. 면접을 보러 오라는 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60군데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오기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쳐가지고 9급 복지직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은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럴 일은 없지 않겠느냐.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을 보시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20년 이상 돼야 연금을 탈 수 있다고 하던데. 예. 그래요? 그러면 연금은 이게 못 하시는 거겠네요, 이게? 예, 당연히 못합니다. 복무 기간이 짧아서 연금 혜택은 없다. 최소한 10년은 공직에서 근무를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하고 싶었던 일이고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첫 출근한 날은 좀 어떠셨어요? 사선구청의 생활보장과 이제 2층입니다. 구청 건물 2층에 가서 문을 열고 좀 일찍 갔지. 제 책상에 가서 딱 앉는데 내가 이 40년을 돌고 돌아서 여기 이렇게 앉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79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하고 2학년 때인 80년부터 이제 행정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88년까지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40년을 돌아서 왔죠. 그 연수원에서 입소 전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연수생 대표로 선서를 좀 해달라고 그 선서할 때 해야 될 선서 그 문구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선서문. 제일 처음이 뭐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이 문장입니다. 제가 집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하는데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40년을 돌아서 그렇게 하고 싶던 공직을 이제 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했지만은 또 2년 얼마 있으면 2년 정도 3년밖에 못 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래서 제가 참 목이 메어가지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지금도 좀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발령되고 처음 맡은 일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통합조사라고 하는데 다소 좀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자체에다가 수급 신청을 합니다. 네네네. 그분이 제출한 서류 같은 걸 보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저희들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되는지. 이게 사실 여기 보니까 나이 많은 9급이 온다고 해서 그 당시에 비상이 걸렸다고. 좀 그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좀 어떠셨어요? 이게 좀 딱 처음에 출근한 날. 그 공교롭게도 4월이 아까 저희들 심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바쁜 매일 야근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처음으로 이제 뭐 그 들어간 날은 좀 환영의 식사라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도저히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그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동이요? 그 3개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제가 이걸 적응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쪽 관련 일을 하신 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그걸 모르는 데다가 특히 이거 엑셀. 이거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요. 이거. 직장인분들도 이거 엑셀 때문에 짜증 많이 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사실 엑셀은 어느 정도 좀 기본적으로 뭐 적응을 했다고 하더라 해도 본격적인 업무, 본 업무가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 사표를 냈습니다. 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전혀 뭐 내 역할을 몫을 못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컸고 동료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좀 제 자신한테 화가 나고 실망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렇게 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차라리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냥 포기하자. 지금이라도 좀 다른 일도 찾아보자. 아침에 있잖아요. 두근두근한 정도 아니고 벌렁벌렁해요. 사무실에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 진정을 하고 억지로 차를 타고 가다가 회사를 빠야 될 때쯤인데 막 그냥 막 앞바다에 가서 막 경치나 구경하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막 올까 사표 쓴다는 말도 안 하고 내가 안 가면 자동적으로 사표 쓴 걸로 알겠지. 사표 쓴다고 말하는 자체도 고역인 거예요. 그게. 그 냈더니 이제 조금 뭐 사방에서 난리가 나는 게 그죠. 이제 뭐 총무나 인사과장님이 일단 한번 만류를 하시고 또 청장님도 한번 만류하시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저희 과에 주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네. 가장 고참이지. 그분들 세 분이서 저보고 이제 차 한잔 하자 해가지고 구청 1층 로비에서 좀 회사 그 오피스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그런 풍경이죠. 늦은 나이에 힘들게 시험처가 들어왔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포기를 하고 돌아가는 거는 좀 너무 아깝지 않느냐. 구청은 이 업무가 좀 어렵지만은 주민센터로 가면은 직접 조금, 그 대민 업무를 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으니까 나을 것이다. 좀 설득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도 참 진짜 그때 고마우셨겠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아유 감사하죠. 예, 그분들이 저희 일종의 뭐 생명의 은인 같은 분들이시고. 진짜요.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많이 좀 나아졌습니까? 이제는 좀 능수능란해졌습니까? 뭐 조금 나아졌는데 엑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전히 좀 헤맵니다. 손으로 엑셀. 쓰는 게 좀 편해지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도 저는 사실은 요 보통 보면 메신저라 해가지고 동료들끼리도 이렇게 메신저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데 저는 그냥 갑니다. 직접 가요? 예. 직접 가서 얘기. 그쪽에서 깜짝 놀라시겠는데요? 그 왜 메신저를 안 하시고 왜 뭐 이렇게 오느냐고 했는데 저는 원래 저 취재 활동도 사실은 얼굴을 보고 하셨으니까. 해야 그분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 복잡한 이 마음 상태 알 수 있는데 이 글로떡이 이렇게 오면은 지금 주무관님이 그쪽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가 아무래도 메신저가 조금 불편한 세대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신저를 쓰면 갑자기 와서 이제 그 무슨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럼 이제 또 설명해드리죠. 김 수사님 요거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근데 또 곧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책임감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봤던 거를 본인이 메모하시고 다시 가급적 안 물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가만 보니까 이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하고 같이 아마 소통도 되고 큰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아마 잘 지금 이어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동사무소에서 좀 서열이 어떻게 됐어요? 나이를 따지면은 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예. 동장님보다도 위에. 예. 혹시 좀 호칭이나 이런 거 좀 어려워들 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또 제가 항상 좀 강조하는 게 저는 구급 말단 김찬석입니다. 이런 걸 또 강조를 하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나이 연령을 따지다 보니까 이 공직으로서는 막내지만은 나이가 있으니까 일단 뭐 어떻게 모처럼 회식을 하면은 저희 동원은 이제 한 20명쯤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동장님, 사무장님 2분 앉고 나면은 한 자리가 빕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제 자리가 됩니다. 사실 그 보통 9급이신 막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리인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리인데. 그쪽인데. 갑자기 그런 영화가 떠오르네요. 그 인턴이라는. 네네네네.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맞아요. 그 영화가 갑자기 좀 떠올랐어요. 그 인턴도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죠. Hi, I'm Ben Whitaker. I have a 3:55 appointment with Miss Austin. 3:55? I thought she was meeting with her new intern. That's me. Hi, Jules. I'm Ben, your new intern. What's up, Ben? You good? Perfect. Okay.
아니 좀 그 사회복지사로 일하신 지 한 1년 5개월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좀 보람을 느끼실 때가 좀 있는지요? 보람은 많지. 뭐 제 업무 자체가 하나하나 사실 매일매일의 업무가 보람인데 저희들 그 동이 이제 그 아파트 단지 4개로 이루어진 한 개 동입니다. 이제 약간 경사진 길에 있는데 거기로 주로 이제 방문을 많이 갑니다. 제가. 예. 그럼 가다 보면은 아무든 이제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서 무조건 어머니 혹시 생활하시는데 불편은 없어요? 뭐 형광등이 깜빡거리지는 않습니까? 뭐 이런. 근데 참 네. 좋은 거죠. 진짜 이렇게 직접 와서 막 물어봐 주시고 하시니까. 저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방문이 일이기 때문에 이 방문 가방이 저희들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비탈길입니다. 약간 경사진 길인데 근데 그게 참 행복합니다. 아,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올까.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다 알지 못해서 그게 유감이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자원 연계, 우리 자원이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시면 좋으니까. 행복하세요? 예, 행복합니다. 아침에 진짜 그분들 방문하러 갈 때 진짜 행복합니다. 제가 지금 주로 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좀 필요한 지원을 막 해드리는 건데 한 분은 64세 정도 되시는 그 여자분 혼자 사시는 분인데 이가 거의 없습니다. 아, 치아가 없어요? 예, 치아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지금 틀니 지원은 만 65세 노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연령층에 치아가 너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외부에 재단들이 있습니다. 재단들에서 그런 공백을 알고 이제 후원을 해줍니다. 그분 평생 소원이 뭐냐면은 본인의 그 입으로 김치를 서걱서걱 소리 내어 씹어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김치를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이 치아가 그분한테 자신감을 줍니다. 또 한 분은 이분도 한 40대 중반의 여자분입니다. 대부분 사실 많은 분들이 보면은 수급에 좀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하거든요. 매달 20일 되면 국가에서 통장으로 돈을 꼭꼭 꼽아줍니다. 이분은 제가 처음 상담을 하러 갔을 때 대뜸 저보고 한 이야기가 저는 수급자가 싫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주택관리사를 하겠다. 주택관리사는 2차 시험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 필기도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저 토일요일도 없이 그 학원에 나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시험이 되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분이 제일 처음에 시험 합격되고 저희 주민센터에서 와서 한 일이 수급 포기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수급 안 받겠습니다. 많이 너무 감동이네요. 대단하시네요. 예, 그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아니 좀 저희가 이제 공통 질문이 좀 있는데 공무원스럽다라는 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의미겠죠. 아무래도 좀. 근데 스럽다 원래 말 자체에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가 뭐 그렇게 강하게 뭐 들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럽다, 뭐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이런 거는 공무원스럽다. 자랑스럽다. 뭐 지금은 비록 공무원스럽다가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공직 사회가 믿음직스럽다. 좀 이런 쪽으로 좀 가지 그랬으면 않을까. 좋겠습니다. 예. 확실히 딱 사설을 원래 많이 쓰셔서 그런지 마무리가 저는 딱 왔던 것 같아요. 공무원스럽다가 이제 믿음직스럽다. 역시. 확실히 그 이야기 전개가 쩌쩌쩌쩌쩌쩌 하면서 그럼 신문사로 다시 돌아가요. 공무원이라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까요? 기자 때는 이렇게 상대방한테 신분을 밝히면은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걸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경계감, 또 기자라는 걸 좀 잘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공직자는 아무래도 이제 이 공직에서 주는 뭐 신뢰감, 믿음. 그러니까 제가 좀 대화를 하기도 좀 쉽지. 예, 그런 나쁜 점 뭡니까, 이 공무원이 돼서? 뭐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제 조금 그런 분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쉽죠. 민원들의 어떤 과도한 뭐 요구,
매뉴얼이 뭐냐고 이제 저한테 이제 따집니다. 민원인한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이제 그럴 때 공무원이 좀 안 좋죠, 사실은. 민간인 같으면 마음 놓고 막. 그렇지. 꼬리표가 달립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예, 제가 계시다고 민호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막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 보고 그러거든. 내가 세금 냈는 말이야.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월급 받아 먹으면서 저 그럽니다. 저도 세금 냅니다. 아이고 저기 아버님 어머님보다 더 많이 내겠습니다. 지금 좀 감정이 많이 지금 우리 저 서기모님께서 서기모님도 네. 안 참으시는데요. 서기모님도 보니까 안 참으시네요.